오셔가지고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이어서.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고야 참. 네. 네. 원장님, 그러니까 두 분 다 제가 큰일 당할 때 또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아유, 별 말씀드리고. 말씀을요.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도 큰 일인데 서로 서로 마음 써야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뭐 가져오셨어요? 거기 지금 가져오신 이거, 거. 예. 그럼 제가 오늘 퀴즈부터 하나 시작하고 할까요? 네, 뭡니까? 제가 말하는 곤충들이 있는데 곤충들의 이미지를 연상해 보세요. 네. 호랑나비, 네. 하늘소, 사슴벌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 공통점. 호랑나비, 하늘소, 하늘소, 사슴벌레. 사슴벌레. 동물? 아니 이렇게 너무 단순한가요? 글쎄요. 하나를 추가할게요. 예. 맵시벌. 맵시벌 잘 모르시는데 맵시벌. 벌 중에 예쁘니까 맵시벌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예. 예쁜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 그렇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네요. 우리 주위에 있을 것 같은 나비도 것들이 그렇고 있잖아요. 사슴도 그렇고 맞네요. 그런데 예. 맵시벌이라는 게 예쁜 외모하고는 달리 음. 알을 무섭게 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 맵시벌 알까기 이거를 하러 나왔어요. 예, 이 그러셨군요. 두 분들이 이걸 예. 맞추셨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예, 가져오셨어요. 강령을 가져왔어요. 민주당 강령을 가져오셨군요. 민주당 강령 이번에 새로 완전히 네. 개정해가지고 예. 이렇게 조그맣게 출력을 해서 어. 제가 강연 갈 때마다 어. 이렇게 잘 맞추신 분들 드리거든요. 예. 근데 뭐 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틀려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 하나 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 민주연구원에서 이걸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예, 하셨군요. 예, 연구원에서 초안을 마련했고 예. 그래서 최고위하고 이번에 당무위원회 네. 전체적으로 다 승인되었고 전당대에서 승인되었고요. 음. 그래서 그게 강령입니다. 음. 생각보다 예. 강령들을 잘 안 읽으세요. 맞아요. 잘 안 읽죠. 우리 헌법 안 읽는 거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네. 댓글로 어. 소소한님이 네. 득템이다라고 하셨는데 득템이다. 혹시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주연구원으로 잘 모르겠는데 구입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매품. 그한 달에 1,000원씩 내셨는데 뭘 또 받아요? 돈을 그냥 뭐 당원 교육 있을 때 음. 주면 아니라도 좋겠다고.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라도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당해 오셔서 예. 그 1층에서 야 이거 내놔라 그러면 위에서 봐서 툭 던지든가 아니면 두 손으로 갖다 받치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는데 맞아. 그리고 메모도 좀 써놨고요. 할수 있게 중간 중간에 예, 예. 메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예. 내가 맵시벌 얘기했잖아요. 알까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맵시벌이란 놈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허리도 가늘고 노랗고 까만 게 알록달록 칠해져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얘가 알을 깔 때는 무섭게 까요. 아까 얘기했던 호랑나비나 예. 그 하늘소나 사슴벌레 몸속에다 알을 틱 까요. 그럼 얘가 그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그걸 다 파먹어요. 죽여요. 예. 그 다음에 지 알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 동물 세계의 잔인한 것들이 나는 요번에 재판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기 자신의 정적이라고 하는 이재명하고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점심 때도 대표하고 같이 점심도 하면서 봤습니다만은 사람을 소진되게 만드는 거예요. 갉아먹고 이래서 그래서 야 저게 말이 정말 선거였고 이 대통령이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구나. 실제로 이제 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까지 몰락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 완전히 저게 짐승이지 저게 사람이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대표님은 뭐 늘 이제 옆에서 뵈시니까 오늘도 뵈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어떤 뭐랄까요 마음은 어떠세요 좀? 오늘 오전에 11시에 이제 트럼프 당선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 그다음에 선거 전문가 세 분 최고 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당에서 한 5분을 또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눈이 또랑또랑해지고 목소리가 씩씩해져요 대표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보면 뭐 제가 너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재명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힘든 거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눈빛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게 견딜 수 있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쥐어짜서 버티는 견디는구나 거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음이 짠했고 어떤 걸 떠올리시면 좀 짠하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짠한 일화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대표님과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 나오시면 네, 그걸 시청자분들이 또 그런 나- 걸 궁금해하시거든요. 나 너무 짠한 얘기하기 옛날 얘기하기 싫은데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환시켜내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하늘이 보낸 인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망만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안기령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자꾸 짜내라고 하시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형제가 많은데 음. 바로 밑에 여동생을 네. 참 좋아했어요. 얘기도 가끔 하고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또 되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맞아요. 부모님한테는 의무감 같은 거지만 또 밑에 자식이 나는데 본능적이잖아요. 형제도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네, 네, 네.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장을 할 때 그때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웬만한 시장 같으면 그 뭐 다른 직장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배달을 하더라도 쉬운 데를 이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많아요. 예컨대 단독주택이 많은 산동네에서 요구르트 배달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죠. 아파트에서 요구르트 배달하면 쉬워요. 들고 맨 꼭대기층 가서 내려오면 다다닥 전해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에서도 이게 하는 걸 좀 불편해했어서 이 여동생이 다른 데 화성인가 하는 데를 가서 요구르트 네. 배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표 이거 방송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리고 성남에는 이제 그 화장장이 있었는데 당연히 저도 한 두어 번 갔지요. 그 상중에 네.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남에서 마련한 화장장이니까 조그만 방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자기 쓰던 방을 좀 내주어서 거기서 있는데 보니까 이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동생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을 챙겨주지 못한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성남에서 해줬으면 요구르트 배달 새벽에 가잖아요. 네. 성남에서 화성 멀잖아요. 그 컴컴한 데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 정말 타고났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 정말 짠했던 것 같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것 같아. 그 일화를 들으니까 그 이런 거 시키지 마. 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게 만들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진짜 철저하게 공사 구분을 하려는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사적인 것과 공적인 일을 정말 명확하게 하려는 이 뭐랄까요? 좀 이런 표현이 심할 수 있는 감각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여러 가지였을 텐데 성남이라는 땅 자체가 시장은 몽땅 깜빵 간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그 전에 있었어요. 계속 그랬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개발하는 데니까 개발하면 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원래 생각도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업자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달겨드는지를 듣고 보고 성남에서 저도 봤으니까 대표 변호사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화장실에도 써놨다니까요. 화장실에도 써놓고 음. 직원들 다 보게. 예.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막 오만 털고 털어서 이제 자기가 앓아놓고는 쟤 원래 아파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해대는 이런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할 정도라고 하면 여기 진짜 자기 그러니까요. 그 천장에 자기가 설치해놔요. 아, 이게 참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못해. 아 제가 네. 그래서 민선 5기에 그걸 달았었잖아요. 네. 그 민선 6기에 제 고향에 처음으로 우리 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탄생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 고향이 이제 여주 아, 양평이었는데 네. 여주도 양평도 네. 민주당 시장 군수가 됐군요. 됐어요. 민선 네. 그죠? 네. 저 요번 말고 그 전에 네, 그 전에 맞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다 원래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민주당 깃발 들고 수십 년을 혼자서 비바람 마셨던 분들이잖아. 너무 기뻐서 이제 뭐 식할 때 오라 그러면 갔어요. 네. 가가지고 아 제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길래 좋은 방법이 있다. 뭐 요 위에다가 CCTV 큰 걸 하나 꽉 달아놔라. 그럼 와서 그럼 뭐 이상한 소리야 하늘로 이렇게 바라 위에. 그거 보고 바로 간다. 네. 이 얘기를 했죠. 그랬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게요. 맞아요. 위력적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네. 오픈되어 있다. 오픈되어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네.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들 대단한 거죠. 그게요. 맞아.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시장실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할 때는 녹화될지 모르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그렇죠.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죠. 표현도 네. 네. 교수 품위에 맞게 하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남욱인가요? 예전에 지금은 뭐 말을 바꾸고 있긴 맞아요.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 진짜 씨알도 안 먹히고 피도 뭐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올 사람 이런 표현을 쓴 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컨대 민선 6기 할 때 우리 이겼잖아요. 예, 그렇죠. 민선 6기 할 때 제가 아마 이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인수위원회는 아니고 평가위원회처럼 그러니까 5기를 평가해서 민선 6기로 넘어가는 디딤돌로 삼자라고 해서 평가위원회 같은 걸 했고 제가 그때 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같이 모이셨던 분들이 고생을 정말 죽살나게 시켰거든요. 모여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요. 한참 여름이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성남시청이 엄청 더워요. 잘못 지어서 아,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예. 끝나고 나서 예. USB를 하나씩 드리자. 선물로. 예. USB에다가 딱 이렇게 폼나게 행복 그때 제목이 행복위원회였는데 예. 행복위원회 딱 찍어서 하나씩 주자. 예. 네. 아이라고 했더니 이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걸 선물로 주면 USB 예. 그때 32기가가 10,000원도 안 했어요. 그 행복위원회 사람들 수당도 안 줬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악덕. 희정이다. 그런 분인 걸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의 무자비한 정말 무분별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또 너무 그렇죠. 화도 나시고 그렇죠.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스럽죠. 제가 이게 36년을 교수를 해서 입에 욕을 못 하는데 네. 진짜 갑갑합니다. 진짜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검찰도 검찰의 포지션을 좀 반성해서 새로운 검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사실 요즘 정부 대통령이나 그 저쪽 여당 대표께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감옥 갈 때만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자빠져서 그러면 잡아가고 이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재명하고 함께 하는 게 힘들다면 자기들이라도 노력해서 나라를 좀 지금 우리 이제 그동안 가난하다가 이제 밥 좀 먹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최 교수님도 어린 시절 다 그렇게 지냈잖아요. 힘들고 우리요. 어렵게 지냈죠. 예, 어린 시절 다 힘들게 살았고 이제 조금 밥 먹고 살고 이제 비 가리고 사는 건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네.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이럴 준비들을 해야지.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아귀다툼을 하자는 꼴로 나오는 거 보면 참 가까워합니다. 그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재정 운영하는 거 실력을 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안보 관리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러려고 저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킨다는 보수를 이렇게 자칭하고 이러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가깝해요.